네. 저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투자의 나의 원칙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새로운 얘기라. 그러니까 이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3프로 모닝 라이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 이분은 본인이 약간 리딩방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좀 모셔놓고 다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리딩방이라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사 투자자문이라는 라이센스가 업이 있죠 또. 유사라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돈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유사라고 적은 건데 사실 여기서 차이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약간 사기성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리딩방 전문가가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랑 비슷하군요. 다단계도 합법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그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듯이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코드명 코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시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마스크를 좀 씌워드렸고요. 멀리서 보니까 무슨 얼굴인지 모르겠네. 가까이 한번 좀 비춰주세요. 네. 늑대 아닌가요, 늑대? 요게 허스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허스키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리가 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코드님. 네.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 업체분들은 좀 불편하실 텐데 마음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얼굴 쓰고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들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딩방의 그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매 승률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매매 수익률 조작. 매매 승률. 쉽게 말해서 10번 매매했을 때 7번 수익 보고 3번 손실 보는 것 자체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매매 승률이라고 하는 포인트 자체를 낮은 수익인데 높은 수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매 승률도 높은데 매매 수익률까지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처럼 보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되고 여기서 올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멸망하는 과정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사업 구조상 리딩 방장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매출에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판서로 설명을 드리면 판서로 가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얘기가 좀 저는 그냥 단순히 숫자를 조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바꿔갖고 숫자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전혀 거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은 주식만 얘기하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딩을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들이 단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단타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단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낮은 수익이랑 낮은 수익 대비 높은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단타가? 네. 높은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커버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리스크를 높은 승률로 커버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승률. 자, 그러면 이거 방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익절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익절을 할 거냐? 플러스 3%로 익절한다고 가정합시다. 높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해야죠. 7에서 8%로 가정합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내가 승률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1%로 낮춥니다. 이것 자체를 15%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승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것 자체를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낮은 수익을 1%로 하고 높은 리스크를 이게 손절 라인. 그렇게 하면 더 수익이 난다고요? 아니 승률 자체가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승률 자체가. 승률 자체가.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익절 라인을 네. 3%로 잡고 네.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8%로 잡았는데 네. 자, 다시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꿈으로써 최종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아닙니다. 그게 예. 아닙니다. 이따가 좀 더 승률을 설명드릴게요. 높인다는 거죠. 방금 그 얘기는. 네. 금방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익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고 손절 라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익절을 1%만 수익 나도 익절해라 라고 말하고 마이너스 90%가 99%가 나도 손절하지 말라고 말하면 실현 수익. 네, 실현 수익.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승률이 되게 좋게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 보이는 것 과정 자체에서 이 1%가 원래는 실제 수익인데 이거를 3%에서 10%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과정에서 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것 자체를 높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 자체를.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뭘 보냐면 수익률 높은데 수익률까지 높으니까 대박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딩방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리딩방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높아 보이네? 이거는 경험해봤는데 요거는 자기가 경험을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요걸 보고 요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대박이다 하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이것도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네. 먹은 거는 빨리 먹고 네. 물린 건 안 팔고 그러면은 나한테 저건 평가손이지. 네. 내가 보는 거는 실제 수익만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익절 라인을 낮추고 손절 라인을 저 밑으로 깔아버리면 네. 승률 자체가 높게 나온다. 네, 승률 자체는 높다. 그러니까 먹은 것만 팔았으니까. 맞습니다. 물린 건 안 팔았으니까. 나는 매매에서는 승률이 100%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는 아닌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좌가 다 박살나고 있는데 겉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박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분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계좌를 뭐 이렇게 약간 저 마사지하고 이런 몰라도 내가 리딩방에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리딩방에서 그분들 말씀 따라 하고 있잖아요. 네. 뻔히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20, 30 가고 있는 애들이 내 계좌에 아직 안 팔리고 있고 네. 1, 2% 남은 애들은 이제 막 팔았단 말이죠. 네. 야, 이거 보는데 대단하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결국에는 리딩방의 핵심 타겟층들은 신규 고객 유입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유료 가격들은 왔다가 6개월 뒤면 다 나갑니다. 왜냐 여기 계좌 박살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애초에 왔다가 돈 세게 지불하고 나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장기간으로 유입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 자체는 신규 고객을 가지고 오는 게 핵심 매출의 원동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문자 같은 것들을 많이 가는 이유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와가지고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수익률들이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원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를 원하려면 연평균 수익률 5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고객 유입이 타겟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초반 멤버들이 핵심 타겟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취합니다. 하긴 여기서 수익 잘 나가고 계속 잘 되면 이 사람한테 계속 돈 내면서 리딩 하겠지. 근데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모을 필요도 없을 텐데 계속 네. 신규 고객 모집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러니까 승률을 올리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수익률도 올릴 수 있다고요? 네, 이것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 승률 올리는 건 약간 좀 장난 같은 건데 일단 이 수익률 포인트 올리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바로 저희가 수익률을 할 때 리딩방에서의 함정이 있는 게 네. 저희는 수익이 어떻습니까? 그럼 리딩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익 인증해라라고 하면서 카톡방에 도배될 겁니다. 그렇죠. 자, 수익을 얻으면 카톡방에 도배됩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보겠느냐? 도배되는 그 수익을 봅니다. 나 이걸, 봤어요. 네. 그거. 이거를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리딩 방장이 너 매매해라 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이게 플러스 3%의 수익이 납니다. 네. 자, 이게 플러스 3%의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는 분할 익절을 합니다. 네? 분할로. 분할 익절? 50% 정도만 매도해라 이겁니다. 예. 50% 정도를 매도하고 이게 만약에 0%로 떨어졌다. 예. 근데 이게 올라가지고 10%가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만약에 50%가 떨어져가지고 0%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수익률들은 1.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렴한 실질적인 거니까. 수익률들은 딱 6.5%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거 뭐냐? 수익 인증한 걸 보지 않습니까? 네. 인증하는 걸 보다 보니까 요렇게 됐을 때 이거 인증 안 합니다.
요것만 보입니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실질 수익률들은 1.5%인데 우리는 뭘 보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신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걸 보지 않습니까? 10%가 됐다라고 쳤을 때 인증 10%로 인증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들은 이건데 요걸로 보이는 겁니다. 한 종목을 네.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 파는데 네. 만약에 팔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올랐던 것만 인증을 하고 만약에 팔고 다음에 더 올랐으면 더 오른 가격으로 인증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양반인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두가 익절해놓고 어떤 멘트를 치냐면 이 종목 중장기가 뭐 오랫동안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멘트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우리는 다 익절을 했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추천해준 종목 최고가 상한가 달성 이렇게 홍보를 해버립니다. 자기들은 여기서 익절을 해놓고 이렇게 홍보를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뭘 보냐면 와, 이 사람은 3% 수익, 10% 수익, 상한가 이걸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되게 낮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은 승률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높은 승률의 수익률, 쉽게 말해서 승률도 되게 좋고 수익률도 되게 좋고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지금은 그래도 먹었잖아요. 네네.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자,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매도를 시킨 다음에 제일 수익률 많이 난 걸로 인증을 한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매매 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 10번 매매했을 때 7번 이기든지 8번 이기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수익률도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만 한다면 원래의 가치는 뭐냐면 원래는 낮은 수익입니다. 아이고, 원래 단타라고 하는 거는 낮은 수익이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뭘로 커버친다? 바로 비교적 높은 승률로 커버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 모델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본다? 높은 승률인 것처럼 높은 수익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리딩 방작은 어떻게 말할 거냐면 여러분들 뭐 비중 20% 정도만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 리스크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볼 거냐면 되게 수익도 되게 좋은데 승률도 좋다 보니까 올인해야지 이런 식의 마음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비중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왜 제가 초반에는 상관이 없냐고 말하냐면 초반에는 결국에 승률 자체는 높습니다. 승률을 놓다 보니까 초반에는 비중을 세게 해가지고 베팅해서 승률을 좋게 먹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진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빚 시드를 더 추가하고 한 번은 요게 터집니다. 10번 매매했을 때 한 번은 이게 터집니다. 그럼 이 타이밍 때 높은 시드로 통해가지고 했는데 손절 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비중이 너무 크죠? 비중이 너무 크고 이때까지 성공했다가 요걸 한 번 맞게 되는 순간 손절 치는 게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걸 손절이 쉽지 않은데 요걸 만약에 손절을 했다라고 치지 않습니까? 손절을 하면 뭔 일이 발생하느냐? 낮은 수익에다가 높은 리스크 해가지고 거의 쌤쌤이 됩니다. 0% 거의 0% 수익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자신들은 리딩 비용만 낸 겁니다. 수익은 없더라도 리딩 비용만 낸 거고 결국에는 손실인 겁니다. 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과정인 거고 만약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박살 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짧게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타라는 거는 낮은 수익에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건데 승률이 높으니까 낮은 수익으로 딴딴딴딴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리스크가 빵 터졌어. 근데 손절이라도 잘 하면은 그동안 먹은 거 손해보고 끝내는 거고 근데 그나마도 손절을 못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확 되면서 비중도 몰빵돼 있으니까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턱턱턱턱 먹었을 때를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보다. 리스크 빵 터졌을 때 관리하라 그랬는데 못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투자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이런 포인트들만 자기들한테 홍보가 되는 방향성들만 강조를 하다 보니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칠 때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거는 개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홍보 자체가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비중 조절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 계좌가 물렸다. 그래가지고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딩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 네. 그렇죠. 여기서 물리게 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리딩을 못 따라가게 될 것이고 리딩을 못 따라가게 되면 못 따라간다는 게 돈이 없어서 네 물렸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종목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해가지고 이 리딩방 탈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남은 건 뭐냐? 마이너스인 계좌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딩만 찾습니다. 다른 리딩만 찾아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얘는 진짜인 것 같은 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때까지 물린 종목도 다 손절치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제대로 해라. 똑같이 하면 이 꼴 똑같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 심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해요. 네. 제가 손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어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내 말 믿겠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죄인 됐어 또. 죄인 됐어. 그런 경우들도 저는 좀 종종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다음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착한 리딩 방장이라고 칩시다. 정말 순수하다고 칩시다. 이 리딩 방장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실 볼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락장이라 생각해서 매매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리딩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승률들 잘 나올 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A라고 하는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률을 매우 높여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수익률을 익절 라인을 1%로 잡고 손절 라인 마이너스 9%로 잡고 이거를 부풀립니다.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른 리딩방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B라고 하는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락장 올 것 같아. 우리 매매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야, 너 뭐해? 돈 줬는데 왜 매매 안 해? 여기를 봐봐. 여기 매매하잖아. 우리 여기로 갈래. 망합니다. 이쪽. 착한 리딩방들은 일단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돈이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굴려야 되는군요. 네? 계속 뭔가를 사라고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왜 무섭냐면 다들 이거 단타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단타는 시황 영향 안 받는다고 하는데 단타도 전혀. 시황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시황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딩하고 싶어도 홀딩하는 건 무섭습니다. 그쵸. 그리고 손실 보면 크게 손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손절이 비교적 많습니다. 전문가들이랑 이 리딩방 하는 사람들도 하락장에서는 손절이 많은데 손절 많으면 어떻게 된다? 고객 이탈합니다. 그럼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 손절 여러분들 연속해서 실패하게 되면 오래 홀딩할 좀 오래 중장기간 보유할 거면 홀딩해도 괜찮다 이런 말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연속해서 되게 되면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물린 상태인데 이런 멘트까지 듣게 되면 쭉 물리는 겁니다. 본인 책임이다. 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하여튼 수익률에 대한 비밀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피해를 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냈다 쳐요. 그러면은 한 하루에 3만 원 정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30일 기준으로 하면.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타도 이렇게 상승 단타를 쳐야 이게 적은 리스크 먹는 건데 이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럼 사실 진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크로 지표를 엄청 많이 봅니다. 오늘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려고. 그리고 하락장이다 싶으면 거래를 안 해요. 근데 리딩방에 갔어. 내가 하루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낸 거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하지 마시죠. 그러면 뭐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5만 원씩 받아요? 받죠. 이거 대충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제가 이거 조사했을 때가 2020년도 자료 조사 있었었는데 방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이 모델을 이해하게 되면 초반에 많이 받는 게 이득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래 갈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받고 후반에 적게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땡기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막 1년치 해가지고 뭐 300만 원 끊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예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게 받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막 소규모 오픈 톡방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장기간 오래 가겠다 하면서 막 30%, 30만 원 이렇게 하거나 10만 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가긴 하는데 가격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가격은. 이게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좀 초반 비싸게 받아요.
아 초반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딩방이든 유사 투자 자문이든 진짜 자기가 아는 투자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투자 방식으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좀 미안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내 투자 방식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10만 원 더 받았다가 뭐 20만 원. 근데 우리 선수 형님들은 어차피 그 사람 한두 달 지나면 갈지 알아요. 100만 원. 물론 좋은 물건은 비싼 거잖아. 안 낼 건 말고. 안 낼 건 말고.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아 근데 이게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저기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종목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게 예를 들면 한 100명만 산다 쳐요. 네. 그럼 난 그 가격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주제를 다음에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단타를 할 때 쉽게 말해서 리딩방 쪽에서 단타를 할 때 승률이 약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라고 하는 게 있고 낙주 매매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일정 구간에서 수급을 싹 쏠리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드리려면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남아서 예. 그럼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준비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리딩방에 가입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도 잘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락장에도 난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착한 리딩방에 들어갔다 해도 수익 볼 수 있느냐? 여기서의 착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도 할 거고 안전하게 매매를 할 건데 요렇게 해서 매매 수익을 냈을 때 지수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높은 걸 매매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이 높은 걸 매매하게 되면 수익도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타라는 걸 쳐서 되게 높은 수익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수만 바라보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와봐서 지수랑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하라고 한다면 있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들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단타를 통해서 지수를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딩 비용 내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냥 지수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제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데 들어갔다라고 해도 결국 그 리딩방은 지수를 이기지 못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리딩방의 마케팅 자체는 변동성이 클 때인데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클 때 먹고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변동성이 클 때 먹고 크게 잃어버린다. 그럼 다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었다면 바로 나오십시오. 변동성 클 때 우리가 한번 빡 먹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는 먼저 나올 수 있다. 진짜 착해. 그리고 진짜 종목을 잘 봐. 네. 진짜 사람이 좋아. 네. 그런 리딩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방이 있다라고 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는 고객들 자체가 초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잘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곳 찾아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면 왜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잘하면. 근데 여기는 초보자지 않습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일 수 있는 눈 자체가 별로 없고. 아니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이 네. 정말 너무너무 착해. 네.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네. 주식 정말 잘하게 가르쳐주고 싶고 네. 성공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고객이 이탈되지 않습니까?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사람들은 이탈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냐면 여기는 승률이 겁나게 높으니까 이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자체가 초보자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라 그 산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잘하는 맞습니다. 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옥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 산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곳에서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마케팅, 승률을 높게 만들고 수익률도 높게 만드는 마케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긴 한데 여기에서 뭐 이제 좀 사건이 터지지 않나. 네. 물론 이거 말고 실제로 뭐 MTS를 조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건 아주 악질인 거고. 그건 아예 배제하고 네. 전반적인 리딩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애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런 악질적인. 저는 이때까지는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 보긴 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을 조금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리딩방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핵심은
낮은 수익을 얻는 대신에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이걸 해지하는 게 바로 높은 승률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매 승률 자체도 높은 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매 승률은 언제든지 잘만 하면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 낮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높은 손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려줘야 되는데 요것들을 거짓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승률에다가 높은 수익률까지 합쳐지니까 대박 모델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계좌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딩 방장들은 홍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렇게 안 하면 고객들이 다 뺏겨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뿐더러 물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걸 알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이걸 이용함으로써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게 네네.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수익을 원할 텐데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비중 조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고통스럽잖아요. 힘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장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라는 게 좀 결국은 정상적인 리딩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거 예전에 취재할 때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시장은 언제나 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이든 뭐 예를 들면 뭐 점집 가서 점 보고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럼 그 시장을 누군가는 공급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게 제가 좀 만나본 리딩방 하시는 분들의 변명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낫다.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말씀드려도 네. 돼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포인트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여기 몰리는 목적은 매수랑 매도를 주체적으로 못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리딩 방장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이 별거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깨닫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의지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많은 리딩방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치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그것들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시간 다음에 되면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 얘기 재밌습니다. 저기잖아요. 차트 어느 구석에서 매수 매도 시그널 내는지 그 얘기 그 포인트들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재밌게 심리를 통해 가지고 기대 심리,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그걸 한번 저희가 여러분의 요청이 좀 더 열어갔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모셔갖고 그 얘기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재밌고 한편은 좀 씁쓸하고 결국 이제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나 혹은 주식시장에서 여러 번 깨져갖고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신 분들 혹은 막 정말 불안해서 막 누구 이야기라도 좀 들어야 되는 이런 분들을 결국 이제 저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 분석 믿으세요? 네? 저요? 예, 영프로님. 차트 분석? 예. 아니 전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적산병 나면 그 다음에 오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것도 많이 들어야 이제 믿고 안 믿고 저거 맞다 안 맞다 할 텐데 들은 내용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 차트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그때 거래를 했던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렇겠죠. 그 심리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요 지점에 사라 그러면 사람들 엄청 좋아한다. 설사 빠질지언정. 뭐 그런 얘기들이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제가 또 SML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계속 와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우리 코드님과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다시 시간을 좀 마련해서 뒤에 후반전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드님 말씀. 그러면 어렴풋이는 그냥 좀 짐작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어떻게 수익이 올리는 사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뇌가 제 손한테 약간 리딩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저도 보면 마이너스 많이 나면 이제 아예 그냥
저 계좌에 제껴놓고 그냥 그죠. 눈 감아버리고. 네, 그리고 조금만 이익 나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팔았고 수익 확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되게 심린 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한데 장 빠질 때는 3%를 별로 안 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린 계좌 안 열어보는 거랑 비슷한 심리입니다. 뭐 네. 어차피 하락한다는 얘기 뭐하러 들어.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건데 사실 그 리딩방 하는 분들도 그걸 업으로 하시니까 그런 심리조차도 뭔가 자신들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투자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들 꼭 뭐 내 돈 어떻게 잘 번다 이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한 SM이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의 그 교훈은 장 좋을 때도 3프로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장이 안 좋을 때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도달하게 됐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